신앙송 잘하는 법. 인터넷에 있는 글들 모아보았습니다. 제작 시꽃이 피다. 1. 나에게 맞는 시 선택. 2. 시를 이해하고 메시지를 파악하자. 화가가 되어 붓질을 하듯 머릿속에 그리며 낭송한다. 3. 시의 내용에 맞는 목소리로 낭송한다. 4. 시낭송의 기본은 리듬이다. 고조, 장단음. 5. 시의 비등점을 찾아서 정강법과 점층법을 어디서 쓸지 생각한다. 6. 자아도취하여 먼저 감정에 도취되지 말자. 7. 표준 맞춤법과 발음 정확 발음 연습하기. 8. 청중의 숫자와 음향시설 분위기와 느낌. 9. 입술 운동과 발성 운동을 하고 중간 톤으로 무르르듯 높이지 말 것. 아오이. 10. 낭송의 인위적이고 가공적인 목소리인 조미료를 치지 마라. 11. 먼저 50번을 읽고 그 다음 50번을 외우라. 12. 행사 시간과 낭송 시간. 13.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감정 표현 체크. 14. 연과 연은 길게 띄고 행과 행 사이는 짧게 띄어 청취자가 여유로운 시간이 되게 하자. 15. 의상 준비를 하고 시에 맞는 포즈를 최대한 활용하라. 한 포인트 정도. 16. 무대 장소와 행사 성격에 맞는 배경음악 선택. 목소리와 표정 연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전문 배우들이 무대나 드라마, 영화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연기이고 연극입니다. 시낭송은 목소리 연기가 70%라면 표정 연기 또한 30%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소리 연기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성우들이나 신앙송가들의 전문 영역이라고 봅니다. 한 분의 능력 있는 성우나 신앙송가가 나오기까지 봄부터 서쪽 새가목에서 피가 터지고 해지도록 훈련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목소리 연기를 가장 잘하려면 가장 훌륭한 성우나 신앙송가에게 1:1 레슨을 호되게 받아야 합니다. 글자로 지도받거나 낭송 요령을 글자로 습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유명한 신앙송가들의 동영상 있습니다. 같은 시를 한 소절 따라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낭독 속도는 어떠하며 감정을 어떻게 놓고 끼어 읽기와 연과 연 사이에 쉬는 시간, 그리고 표정과 복장 등 배울 부분이 무한대입니다. 1. 감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섭게 떨고 있었어요. 란 시어를 낭독한다면 무섭게 떨고 있었어요. 무섭게에서 정말 무서운 듯한 표정과 두려운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와 같은 멜로디로 작곡 편곡을 하여 노래하여야 합니다. 시가 바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2. 약간 느린 속도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의 속도를 10이라고 한다면 시를 낭독할 때에는 7 정도의 속도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방청객이나 청취자들이 시편의 원문을 들고 있을 수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밖에 있는 청자들이 시의 내용이나 심상을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 악센트입니다. 음악에 고조 강약이 있고 조금 느리게 나 가장 빠르게 등 템포 조절과 높은 음자리 옥탑으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핵심적 시어나 토픽 센텐스를 소리 질러야 합니다. 시작 부분은 대체로 낮은 음성으로 시작하여 기승전결에 전즈음의 클라이맥스에 가서는 폭발해야 합니다. 4. 정확한 발음 연습입니다. 아, 이, 우 외우는 물론이고 에, 예, 의, 와, 요, 유, 의 등의 모음을 입모양을 정확하게 크게 내려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나운서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명문대 국문과나 방송학과 출신들이 입에 볼펜을 물고 위아 이, 우 외우를 거울 앞에서 수만 번 연습한다고 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TV의 뉴스 시간에 볼륨을 최소로 낮추거나 묵음 상태로 끄고 자막 없이 아나운서의 입만 보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은 짐작이 가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복장과
표정 연기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시를 읊조리려면 한복이 어울릴 것이고 서양시에는 양복이 제격이라고 봅니다. 표정이 진지해야 합니다. 슬픈 구절이 나올 땐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슬픔을 안으로 삭히는 듯한 사슴의 눈빛이 필요합니다. 기쁜 구절을 낭독하려면 표정도 밝게 환하게 폴짝폴짝 좋아서 뛸 듯한 그런 목소리와 제스처가 나와야 하겠지요. 어쨌든지 시 낭송이 목소리 연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목소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장이나 표정과 눈밑 연기로 필요하고 그럴싸한 배경음악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낭송을 잘하는 법. 1. 바른 소리로 말맛을 바로 살려야 합니다. 낱말 하나하나의 소리내기가 바르고 그 높낮이와 길고 짧음이 정확해야 듣기 좋으며 뜻이 바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말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며 마치 물 흐르듯 하면서 힘참, 고요함, 평화로움, 기쁨, 그리움 등을 나타내야 듣는 이가 느껴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시 낭송의 바탕입니다. 2. 마음의 악보를 가져야 합니다. 시 낭독과 시 낭송은 다릅니다. 시 읽기가 아니라 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낭송하고 싶은 시를 여러 번 읽고 뜻을 새기다 보면 그 뜻을 목소리에 실을 수 있는 악보가 절로 가슴속에 떠오릅니다. 이 악보에 따라 듣는 이의 느낌에 깊이와 여운이 생겨나며 거기다가 낭송하는 이의 개성이 살아 어울려주면 아름답구나 하는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당당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은 자연스러운 표정의 드러남이 중요합니다. 낭송하는 이의 들뜸이 지나쳐 붉어지거나 어색한 손짓, 몸짓들로는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무대 오르내리기와 인사법에도 어긋남이 없도록 사자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몸가짐이 반듯하고 옷차림도 단정하며 무대 오르내리기와 인사법에도 어긋남이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의 믿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낭송하는 이의 이러한 모습에서 듣는 이들은 마음의 옷깃을 바로 잡게 될 것입니다. 5. 나의 노래로 만들어야 합니다. 낭송하고 싶은 시를 수십 번 써보고 수백 번 외워 오랫동안 빈틈없이 준비해 나의 노래로 되살려야 맥박 같은 힘과 햇볕 같은 위안과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색깔이 있는 낭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연습을 되풀이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낭송하다 막히거나 잘못하는 것은 연습이 모자라는 탓입니다. 여럿이 함께 같은 시를 낭송하는 합송일 경우에는 소릿결, 숨결, 마음결까지 맞춰야 조화로움에서 아름다움을 풍기게 됩니다. 6.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 낭송은 어떤 성악가의 노래, 어떤 배우의 명연기보다 훌륭한 예술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자리 매김은 공연,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의 시낭송, 예술가로서의 낭송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술원으로 달궈진 시 낭송만이 명시의 감동을 진하게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낭송 방법. 이제 시낭송은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노래를 부른다고 누구나 가수나 성악가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시를 낭송한다고 시낭송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과 타고난 음성, 그리고 시의 소화력, 연출력을 고루 갖춰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시낭송의 조건을 알아보자. 한 시의 선택. 시낭송을 효과적으로 잘하려면 먼저 시의 선택을 잘 해야 한다. 낭송에 적합한 것과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시는 낭송에 적합하다고 본다. 첫째, 행과 연의 끝이 명사로 끝나는 경우가 적은 시. 둘째, 시적 내용의 전개가 평면적 일관성이 있는 시. 셋째, 낭송을 듣고 그 정황이나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시. 넷째, 행과 연의 끝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시. 다섯째, 행과 연의 끝이 니다, 하라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시. 여섯째,
시의 내용이 철학적 사변보다 구체적 사실을 노래한 시. 일곱째, 내용의 전개가 점층법으로 구성된 시. 여덟째, 시의 내용이 사랑, 기쁨, 슬픔, 환희, 애수, 절망 등을 노래한 시 등이다. 이런 조건을 갖추자면 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루해하지 않을 정도의 시를 고름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향토적 서정의 시, 자연 친화적 서정의 시, 공과 사랑의 시, 행사 및 의식시 등이 있다. 자기 목소리와 발표 분위기에 맞는 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작품의 소화, 낭송하는 이는 낭송하고자 하는 작품을 충분히 소화하여야 한다. 즉,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주제가 충분히 독자들의 가슴에 가 닿을 수 있도록 낭송해야 한다. 그러자면 낭송하는 이가 먼저 그 작품에 감동되고 완전히 작품을 소화함은 물론 자기 작품화하여야 하고 그 작품에 푹 빠져야 한다. 그 시가 지어진 역사적 배경과 지은이의 심리 상태 등도 아울러 파악하여 시의 분위기를 더욱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낭송이 가능한 것이다. 시를 만나자마자 글자부터 외우려 들기보다 시를 보고 읽으며 분위기와 리듬감 등을 눈으로 파악하면서 저절로 시가 외워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중의 질과 수준. 시낭송의 승패는 청중의 질과 수준이 좌우하는 몫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중이 어떤 성향을 지니며 어떤 연령층이고 구성원의 성격과 행사의 내용 등의 유형 파악이 없다면 어렵다. 청중의 수준과 행사의 의미 등을 미리 알아서 그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의 작품을 골라서 낭송하는 것이 낭송의 실패 요인을 줄이는 것이 된다. 4. 낭송 외적인 요소. 낭송자는 청중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검소하고 소탈한 것과 노절하고 구질구질한 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시낭송의 분위기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낭송시를 인쇄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청중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청중이 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이상적인 시낭송은 장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집중도가 가능한지 파악이 되어야 한다. 시낭송의 분위기가 맞지 않을 장소라면 시낭송을 사양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5. 마이크의 사용 여부. 시낭송을 육송으로 할 때와 마이크 앞에서 할 때와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마이크 앞에서 할 때도 마이크의 성능, 종류 여하에 따라서 시낭송의 효과가 달라진다. 특히 육송으로 할 때는 감정의 미세한 부분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성능 마이크 앞에서는 감정과 시적 분위기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육성으로 하는 것보다 고성능 마이크 앞에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6. 배경음악. 시낭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배음을 깔고 할 경우와 깔지 않고 할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시낭송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시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음악을 선택해서 배경음악으로 까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마치 노래를 할 때 반주가 있는 것과 반주 없는 것과의 차이와 같다. 그리고 배음을 깔 때는 가능하면 경음악으로 된 것을 까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래말이 있는 배음일 경우 시를 감상하는데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배음의 볼륨은 일정하게 할 수도 있고 부분 혹은 시 내용에 따라 변화 있게 조절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연이 바뀔 때나 격정적인 부분에서는 배음의 볼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정반대로 낮추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